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불자로서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동국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학과의 혜주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혹시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보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럼 이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 아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짜로 이제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죠. 아껴주고 위해주고 소중히 대해주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하는데 머무는 바 없이 한다. 라는 불교적인 자비, 그리고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감소시켜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평안한 마음을 찾도록 하는 거, 평화로움을 주는 거라고 우리 불교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즉 아이의 요구, 아이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는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먼저 들어오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렇죠. 먹을 걸 챙겨줘야죠. 근데 먹을 거 챙겨줄 때에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까를 생각하면서 이게 위해주는 거, 아이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건강한 먹거리를 챙겨주는 이런 부분도 아이를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이가 뭔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구해줘야죠. 네. 아이가 어디 뭔가 이렇게 좀 차가 뒤에 오는데 아이가 못 보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 부른다거나 아이를 데리고 온다거나 아이를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혹은 사고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에는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행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이 아이는 마음에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이 아이는 마음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 혹은 선생님들이요, 가끔 놓치는 게 바로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주는 거 잘해주고, 갖고 싶은 거 사주는 거 잘해주는데, 이 아이가 사랑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이 아이가 뭔가 잘했을 때 칭찬받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해주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많이 부족할 때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사랑을 한번 채워보는 거, 나부터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거, 그래서 나눠줄 사랑을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사랑을 채운 후에 아이가 원하는 걸 한번 바라보자. 외형적으로 바라는 거, 그리고 마음에서 바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그걸 채워주고자 노력해보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랑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이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머무는 바 없이 내가 사랑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이가 먼저 원하는 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내가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파악하고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의 특별함 알아주기예요. 우리 아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우리 아이만이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이만이 원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는 모두 다 특별해요. 이 말은요, 내 아이만 특별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에서의 특별함이라기보다는 존재 자체로서의 특별함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 우리 아이가 특별하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야 되는데요.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뭘 잘하죠?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내가 가끔씩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아이의 특별한 말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저희 아이는 네. 감정 교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특별히 그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소통을 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네요. 혹은 또 어떨까요? 책을 잘 읽는. 책을 잘 읽어요. 오, 책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의 특별함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아이의 특별함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한 친구는 공룡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한 친구는 블럭 쌓기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도 이 아이의 특별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공룡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공룡보다는 블록 쌓기를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이 아이가 가진 기질적인 특성이나 성격적인 특성 때문일 수 있겠죠. 그게 하나하나가 다 모든 아이들의 특별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특별함을 모르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이 아이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러니? 라는 비난을 한다거나 라고 하면 이 아이의 특별함은 그 순간에 사그라들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아이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내가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나 이렇게 잘났어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특별함이라는 건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도 특별함에 해당이 되고요. 나 이거 싫어해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별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징을 우리는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난 척의 특별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존재로서의 특별함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특별함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가 말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은요, 자신의 양육자가 하는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것을 굉장히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요, 교사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그냥 툭 던진 말에도 상처를 크게 받기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난 그것만 잘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이 아이가 가지는 특별함,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평소에 잘 관찰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아이의 긍정적인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아는 첫 번째 사랑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실패도 존중해주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성공했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잘했을 때 이 아이가 특별하다,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부모님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잘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것만이 도움이 될까요? 성공하는 것만이 도움이 될까요? 이 아이에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가요? 나는 없다.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 저도 있고요. 다 있으실 거예요. 뭐 크고 작음에는 물론 뭐 차이가 있겠지만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혹은 내가 뭐 좌절감, 실망감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100% 충족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 키울 때 100% 충족시키면서 키우는 게 과연 좋을까요?
이 아이가 잘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키우는 게 과연 좋을까요? 그건 사실 현실하고는 좀 떨어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실패하는 경험, 실수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은 맞고요. 이럴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아이들이요, 좌절하지 않고 크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친구들한테도 가끔씩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한테도 가끔씩 서운함을 느끼기도 해요. 선생님하고도 막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했다가도 선생님이 다른 아이 바라볼 때면 갑자기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끼는 게 그게 아이들이에요. 이미 우리 인간은요, 아이 때부터 실수, 실패, 실망감, 좌절감 이런 거를 이미 가지고 살아요. 사실 이 말은 우리는 이것과는 떼어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경험과 마음의 크기는 훨씬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아, 저 사람 속상하겠다. 알 수 있어요. 이거 공감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너무 실수 한번 안 해보잖아요. 그럼 누군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화를 내요. 얘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거밖에 못하는 너 뭐가 문제니? 라고 하면서 비난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21세기 이후에 그 유네스코에서요, 아이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으로서 공감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의사소통 능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수 한번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한다라고 하면 옆에서 와, 이 아이가 크고 있구나. 속상한 게 아니라 이 아이 정말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어머니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거. 대신에 이 아이가 실수나 실패, 넘어짐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 처음에 배밀기 하다가 들죠. 뒤집기 하죠. 그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기분이? 대단하다고 느끼셨죠? 그죠? 아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이 뒤집기 바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막 엄청 노력하잖아요. 막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쓰러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는 저기서 쓰러졌어 라면서 실망하시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조금만 크면 아이가 넘어지면 저 얘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성장해내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아이들 자기 스스로 걷습니다. 배밀기 하고 뒤집기 하다가 잡고 일어나고 걸어요. 걸을 때 바로 걷는 아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수천 번을 넘어질 거예요. 뭐 세어보진 않았어요. 어떤 분이 이걸로 수백 번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짐을 딛고 일어난 존재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격려해 주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그건 아플 일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배움으로써 성장해 나가고 있는 좋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실패도 안아주자. 세 번째는요. 엄마의 욕심과 아이의 욕구를 구별하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엄마들이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걸 원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엄마의 욕심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투사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점은요. 나와는 다른 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이 아이의 속은 절대로 100%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이 아이는 이 아이 존재 자체로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성인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자신만의 삶을 가꾸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교육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석사 공부를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는 커서 혼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혼자서 잘 살라고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이는 안 낳아봤지만 아 그래. 내가 컸을 때에도 나는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키우셔야 돼요. 나와는 다른 아이라는 거. 이 아이는 이 아이만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나는 키우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머무르는 바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의 욕구는 별개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참 희한하게 모든 게 다 불교하고 연관이 되죠. 이 머무는 바 없는 사랑과 연관이 꼭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요.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인데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 요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존감 어떻게 높게 키울 것인가.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존감이 높은 아이보다는 자비심이 높은 아이로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자존감 높은 아이보다 자비심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사랑을 주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자존감과 자비의 차이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존감. 자신을 좀 사랑하는 거?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걸 자존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네. 걸 자존감이라고 네. 생각한다. 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약자예요. 자아 존중감. 이거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감, 자아 존중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유능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즉,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존중하는 걸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전적인 의미에는요,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평가해서 예를 들면, 나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커서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나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되게 잘해. 그래서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거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다른 감정들이 뭐냐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그냥 바라봤을 때 나 이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나 이거 못난 것 같아. 라고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높음과 낮음이라는 이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은 자존감을 오히려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거 괜찮을까요? 이걸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요새 얘기 굉장히 많아요. 나르시시스트들 뭐 사회에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우리 자존감이 높은 단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그러면 자존감 높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게 과연 좋을까요? 그런데 이거하고 대비돼서 자비라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아껴주는 마음, 소중한 마음, 위해주는 마음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뭐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뭐 뚱뚱하거나 날씬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의 자신으로서 그대로를 사랑해 주는 거,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 수용해 주는 걸 우리는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감 높은 아이가 아니라 자비심이 높은 아이를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델링을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아이 불교적으로 정말 불자로서 머무는 바 없이 진정으로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커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 머무는 바 없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앉아서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것들 하나씩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돌아가셔서 정말 아이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사랑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